4개월 만에 뵀네요. 4개월. 그러게요. 출발하겠습니다.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다들 어디 가셨냐 상황을 맨날 물어봐요. 아예. 드라 형은 어디 있다더라. 사고 경위를 좀 간단하게. 1월 달에 신년회를 뭐 이렇게 하면서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거의 1월 초였죠? 1월 중순이었어요. 아, 그 우리가 설날 구정 바로 전이었죠? 네, 구정 전에.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 분이 미끄러지시면서 제 발을 쳐갖고 한 계단 한 3칸 정도를 계속 미끄러져서 발을 찍은 거예요. 그럼 결국 추돌 사고네요. 그렇죠. 두방 추돌이죠. 후방 추돌? 그러면 그 과실은 전혀 제가 시는 100대 0이네요. 네. 야, 그런데 다발성 골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제일 골치 아픈 건데. 한 세 조각, 세로로 서 있는 뼈가 하나 있잖아요. 네. 두 개 있는데 가는 뼈가 이렇게 쫙 부러지고 바닥에 있는 그 관절의 뼈가 한 두 동강, 세 동강 나고. 아유.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야, 의사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술 받으시고 네. 병원에서 한 3주 네. 있었어요. 3주. 2주하고 3주 사이. 그나마 코로나 격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네. 그나마 다행이셨지. 초기에 만약에 병원 생활 하셨으면 더 힘들겠죠. 그래도 네. 코로나가 좀 유지돼 있어서 네.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네. 계속 저 코에 뭐 쑤시 넣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검사는 계속. 그게 싫어서 이제 밤새고 가고 밤 자고 가고 뭐 그랬죠. 지금도 불편하시죠? 아유 불편하죠. 아직 잘 못 걸어요. 그 이제 그때 제가 골절 다 경험자거든요. 골절을 많이 경험을 해서 특히 이제 고관절, 그다음에 발목, 손목. 그러니까 바이크 타면 또 그런 게 많잖아요. 다 골절 경험이 있어서 약간 전체 팩트 대비 한 50%만 팩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드라 님이 쿨하게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속으로 아닐 텐데 이게 몇 주만 지나면 진짜 개고생이 열리는데 이게 대범할 일이야? 그랬는데 이제 역시 우리 김드라 님은 대범하시구나 했어. 그러고 이제 한 달 후가 전화를 또 통화를 해서 어떠시냐 경고를 했더니 그땐 다 죽어가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침대에만 있는 생활을,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발이 어디에 닿을 확률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기부스를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끔찍끔찍 놀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특히 골절해서 붓기 전에 네. 약간 충격감이 전기에 지진 맞아요. 듯한 온몸이 통증이 와요. 찌릿해. 그 온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왜 이러면 안 말아보면 돼. 이러면 안 씩 하고서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 그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런다고. 신경이 자극받았나 보네요. 아, 그 뼈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뼈 부러지는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뼈가 딱 부러지고서 뭐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부스러지거나 한 치료받고 나서 얼마간은 이 감각기관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맞아요. 살아나면서 맞아요. 완전히 막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드는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이 조금 이제 진통제도 이제 덜 먹어가면서 그렇죠. 그게 각성이 되기 시작할 때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한 2주 지나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발목이나 고관절은 이게 체중이 실리는 곳이라. 그렇죠. 아, 순간순간. 집에 마루에서 깽깽이 뛰고 다니까. 땡땡이 뛰다가 땡땡이 정신 한번 뛰고 휠체어- 잃으면 기어가야지. 끝장나는 거야, 이제. 으악! 그러면서. 마루에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앞에서 깽깽이 뛰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욕을 하게 되냐면, 이 상황에 대한 욕, 나를 다치게 한 놈, 그 다음에, 내가 왜, 거기는 또 왜 가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르죠. 부상의 정도를 알려주는 그 지표가, 이, 보철물을 언제 빼느냐. 그러니까 1년 후에 빼는 보철물 정도의 그 부상이면 엄청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티타늄으로 보철물 안 빼기도 한다는데 안 빼기도 해요. 네, 안 빼기도 한다는데 의사 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박아서 빼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라서 너무 부위가 깊고 재수술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재수술을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체 스쿼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술이 되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 부위를 접근하는데 이렇게 근육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재수술 때문에 한동안 스쿼트를 일부러 안 했었죠. 고철물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역시 삑 하고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번에 저희 뭐 아부다비 갈 때도 우리 그랬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김드라님하고 유럽 갈 때도 네. 항상 잡아. 항상 잡아. 항상 잡아가지고 그 뭐냐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보철물이다. 그래서 제가 몸에 쇠가 박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의외로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요. 좋은 경험 절대로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그 부러질 뻔한 적이 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뼈가 하도 튼튼해서 원래 여기가 부러져야 되는데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연골도 그거 심각한 건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부러지는 게 나은 건데 그러시더라고. 연골은 상하면 다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재생이 한동안 안 됐었어요. 되게 고생했다가 이게 군대 가면 다 낫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니까. 그런가 봐요. 나이 30대 넘어가고 이제 40대 넘어가잖아요. 연골 다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때 제가 네. 군대 늦게 갔거든요. 28에 갔으니까. 근데 그때 가서 헤매서 진짜 힘들게 갔는데 일병 다니까 거의 나았더라고요. 이 연골이 상하면 아예 못 걷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그때 거의 못 걸었어요. 통증이 되게 심하다. 네. 그리고 비가 올라치면은 거의 뭐 그냥 한 80대 90대 노인네 앞은 옥숙씩 쓰시려고 그러면 비 오나 그러면 이제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고. 바로미터. 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다 나아가지고. 지금 3개월 좀 넘으셨죠? 예, 거의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3개월? 예. 그러면 이제 그 복합골절은 기본 6개월 요양이고 재활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딱 걸려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돌아오는 데는 한 2년 정도. 이 굉장한 멘탈을 요하는 치료예요, 이게. 특히나 정강이 뼈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관절이 아닌 부위는 좀 그러니까 덜한데. 저 진짜 황당한 게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하신 분이 이틀 있다가 퇴원하시더라고요. 수술하시고. 그거는 정강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뼈 관절이 아닌데 네. 거기는 그 심 받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나도 왜 안 보내줘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 아이고 참.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제 슬슬 이제 그 힘들지 않은 활동만 이렇게 좀 가끔 다친 부위의 회복도 문제지만 다리 근육이 너무나 빨리 빠져. 맞아요. 이게 문제야. 맞아요. 제가 지금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허벅지가 달라요. 맞아요. 쑥 빠져요. 어떻게 그러나 몰라 진짜. 내가 딱 그걸 알고 다친 다리만 살이 쫙 빠져요. 한 달만 지나면 벌써 확 차이 나고 이제 거의 재활할 때쯤 되면 4분의 1 정도가 없어져 버려. 왜냐면 허벅지 대둔근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인체에서 큰 근육이거든.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게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진대사율도 떨어지고 더 피곤하고 밥 먹고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배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열량을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칼로리를 많이 못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또 안 먹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또 옆에서 많이 챙겨주세요. 자꾸 먹인다고 빨리 먹이죠. 붙어라 빨리 붙어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쪽에 다친 다리 쪽에 그 가장 큰 근육이 칼로리를 못 태우고 얘가 못 움직이니까 반대편 다리도 많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막 맺준 거예요, 맺준 거. 골절 클럽 오신 거 환영합니다라고 다 그러길래 뭘 이런 걸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그 환영할 만 하더라고. 그럼요. 자주 봐야 돼요. 친해져 또. 그래도 이제 여기서 위로의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고관절 안 다치신 게 정말 그러니까 다행이세요. 처음에 우리 만나서 어떻게 여행 다니고 할 때 고관절 다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렇죠. 그냥 좀 힘드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다친 부위하고 고관절은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와 참 고생했네 속으로. 아마 그래서야 이제 알겠더라고요. 정도로 따지면 거의 2배수? 아니 2배가 뭐 한 3-4배 되겠죠. 뭐 그러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관절이 손상이 되면
전혀 한쪽 다리를 지탱할 수 없이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힘을 못 받는구나. 발목 아래면 발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리가 달려있는데. 다리를 전혀 골조 없이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끌고 다녀야 되는데 충격도 주면 안 돼. 충격도 주면 안 돼요. 저는 발목이었지만 그게 다리라고 생각하면 뭐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제가 1년 동안 치료하고 재활하고 1년 만에 또 바이크 잡았다고. 이게 문제야. 사고 났을 때는 아이고. 죽어도 안 탄다 이제. 죽어도 하고 나는 내 인생에서 없다 하지. 근데 이제 점점점 지나면서 재활이 좀 잘 되고 그러면 탈만하네? 언제쯤 탈까? 그렇지 뭐. 야 이건 죽을 거 살아났는데 나는 1,000원이가 없다. 뭐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야. 다시 타라고 이렇게 빨리 났나 보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혹시 나라 바이크는 운명?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절대 뭐 우리는 변치 말자 해도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뭐 얼마나 좀 지나면 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잖아. 서글프다. 결국은 어떤 동기로라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네. 없으면 죽을 것 같다가 있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마무리를 또 맛깔나게 포장. 좀 그렇습니다.